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 좀. 증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지금 지난 2023년 10월 10일 결과 발표를 대통령께 보고 드렸죠? 제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보고 들으셨나요? 제가 기관장이 아니니까 제가 보고 드렸다고 볼 수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선관위 보안 컨설팅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 장비를 대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대통령께 보고가 됐습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는 보셨죠? 대통령 보고서.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를 제외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정해서 보안 점검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희들은 항상 뭐 기술적인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겠다 이런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 제가 생각도 그런 쪽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동영상은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고 선관위 시스템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의혹이 제기되고 그래서 선거관리를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비상계엄 시에 군 병력을 선관위로 가서 점검을 해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선거 과정에서 투개표 과정에서 그것이 예컨대 뭐 유령 조작 무슨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개표를 하고 있고 또 수기표를 하고 있고 참관인과 관리관이 거기서 하나하나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또 그것이 또 점검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선거로 반드시 이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대법원 판결 2022년도 그 판결에 있어서도 지금 인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사건도 그렇게 해서 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원에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그 보안 점검 결과가 기술적인 내용일 뿐이지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에 의하면 부정 선고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고를 안 드려서 대통령께서 오판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우선 제가 대통령님의 생각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것을 가지고 뭐 100% 인용을 할 것인지 뭐 1%를 반영할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 아까 드리던 질문 이어서 좀 드릴게요. 보안 점검 이후에 아까 그 이제 이행 여부 점검 이런 것도 2번 정도 했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이행 여부 현장 점검 이후에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요청하거나 선관위가 요청을 불응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 쪽에서 먼저 요청을 뭐 해주면 저리 가는 거죠. 그럼 국정원이 요청한 적은 없고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요청한 적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뭐 이런 보안 점검을 한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혹시 국정원장 조태용이 이 사건 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위 보안 점검 이후 국정원이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일이 없다 이렇게 진술한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세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이번 계엄 사태 후 국정원이 12월 19일 날인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그 점검 결과 발표할 때 입장이나 지금 입장이나 똑같다. 그 의혹 발견은 못했다. 이렇게 보고한 거 알고 있어요? 기사에서 혹시 못 봤습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는 사항인데 부정 선거 의혹을 뭐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표현은 제가 보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없으면 못했다고 봤는데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침입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스템 침입 흔적 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서 나오기도 했으니까 침입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아까 악성 해킹 메일에 의한 피해하고 이렇게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거하고는 좀 구분해서 얘기했잖아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증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뭐 않습니까? 5% 내에서, 내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입 흔적은 내부 시스템에 대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증인도 내부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된 부분과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의 내부망에 침투할 수 있는 부분과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 내부망에 침투는 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 악성 코드 감염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업무망으로 확산되었느냐 확인을 좋습니다. 못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담화에서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원이 혹시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먼저 점검한 이후에 아직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서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뭐 보고를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그 이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네,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아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이 뭐 잘 그런 거 없다라고는 하긴 한 것 같던데요. 자, 보안 점검 결과 보안 점검 결과 아까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좀 긴 거보다 36항부터 여쭤볼게요. 그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내용 중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인가 뭐 하는 그거요. 그거는 공직 선거에서 사용되는 건 아니죠?
저는 뭐 그것은 선관위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발표하실 때는 그게 이제 뭐 저기 정당이라든가 그런 그 선거에서 이용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공직자 선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수개표고 실물 투표니까. 보안 컨설팅 과정에서 선관위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근데 보안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즉시 변경하였다. 이후 모든 시스템의 비밀번호를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했고 주요 시스템은 본인 인증을 포함한 다중 인증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후 이렇게 개선한 건 맞습니까? 한 개 프로그램에 뭐 한 개 프로그램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아까 그런 것은 말씀하셨고 의미가 달리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말씀하셨고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보안 패스워드를 바꿨다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패스워드를 바꿨다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패스워드도 변경했고 네, 그 변경했는데 다중 인증 체계라든지 뭐 그 비밀번호 방식을 변경한다라든지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했다라고 인식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좋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니 저는 지금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뭐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조금 엉뚱한 안전하게 다 답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보안 컨설팅 당시에 통합 보안 관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정부가 지정하는 보안 관제 전문 기업 및 정보 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으로 정부에서 보안 전문성을 인정받은 업체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보안 관제하는 업체는 그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는 그 업체는 지정되지 않은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정되지 않은 업체는 취약점 평가를 하는 업체?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취약점 분석 평가를 결과를 가지고 좋습니다. 다음 연도 보호 대책을 만들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실하게 점검을 하게 되면 다음 보호 대책이 부실하게 된다는 자,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금 끝이죠 뭐. 아까 저 대통령 동영상 보셨죠? 네. 거기 워딩 지금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이러셨어요. 그게 보안 점검 결과 나온 결과가 이 결과 맞습니까?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이미 취약점 점검 상태에서 취약점 말고요.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느냐고. 여기서 데이터라는 건 선거 결과 아닙니까?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한 걸로 나왔어요? 점검 상태에서는 네.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그 데이터라는 게 선거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거 결과는 다르죠. 제가 그럼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가 뭐예요?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네.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그 일부만 제공하고 선관위에서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거는 아까 정인도 말씀하셨듯이 사실관계하고는 다른 거죠.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거죠. 일부만 제공했다. 5%만 제공했다. 네. 나머지는 거부했다. 이건 아니라면서요. 거부라고 뭐 보다도 저희들이 시간적 제한 때문에 못한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게 부정선거나 사이버 보안 점검까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전자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표도 기본적으로 수개표고 분류기 보조를 받는 정도고. 그죠? 혹시 정당에서 위임하는 모바일 투표나 전자투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 보안 점검도 하셨던가요? 어디? 정당에서는 왜 모바일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하는 네, 모바일 네, 네. 온라인 투표. 그 선관위에서 위임계 온라인 투표. 네. 그 온라인 투표 대상으로는 사이버 보안 시간 점검도 지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했었죠. 예. 했으니까 그 대리 투표가 근데 가능하다. 선관위 상대로는 그거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온라인 투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하시기에 이제 공직자 하느냐 안 하는데 이 온라인 투표도 어느 정도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공무원 무슨 공개 채용을 하는데 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온라인 투표에서는 아니요, 선거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거에서 제안합니다. 네, 거기서 있고 시간이 초과됐으므로 제안하겠습니다.